9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 나왔죠. 부동산 대책이. 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여러분 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개사 업무에서 중개업이란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안 좋아진다 크게 나쁠 건 또 없습니다. 뭐 사든 뭐 비싸든 싸든 내 자산은 떨어지면 좀 낮아지겠지만은 투기 자금이 좀 덜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은요. 뭐 낮아도 어차피 팔긴 팔 거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이제 이번 정권에 나와가지고 저희 정권에 출범하면서 부동산 이게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 측면을 가잖아, 그죠? 예. DSI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예. 그 LTV하고 DTI 낮췄잖아요, 그죠? 이 낮춘 게 취지가 뭘까 말입니다. 뭘까? 대출을 강화하는데 대출 규제를 하는데 한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도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걸 대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떨어질 걸 대비하겠다. 지금 너무 높단 말입니다. 결국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DSI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참고로 일본의 1회번의 심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부동산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한번 얘기합니까? 얘기하죠, 그죠? 결혼 전에. 자, 부동산이 아마 조금 그래 될 겁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일단 합격해놓고 가가지고 실무 가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합격해놓고 자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끼리는요, 향후 조만간 한 3, 4년 내로 부동산 그저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장이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경매 시장이 한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어쩔 수 없이 팔에 넘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죠, 그죠? 압구정에 한 평에 5천만 원짜리 나옵니다. 아파트 압구정 등에 한 평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돼야 한다, 이게. 한 평에 5천만 원입니다. 평당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감이 없죠, 그죠? 평당 5천만 원, 두 평이면 얼마입니까, 그거? 한 4평 하면 우리 집 아파트입니까? 4평 하면 우리 집 아파트죠, 그죠? 이 같은 나라에 사는데 이 좁은 공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비정상으로 돼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전 정권하고 전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죠. 이쪽에서 너무 그걸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놔 버렸죠. 물론 노무현 정권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전 대한민국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지금요, 요 두 정권에서요 격차를 너무 심하게 벌려버렸어요. 이게 심을려가지고 아파트 여러 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생겨가지고 이게 좀 좁혀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가등기 절차입니다. 가등기 절차가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인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가등기 공동 단독 문제는요, 제가 제일 좌측에 필기할 겁니다. 필기하는데 요거는 안 지울게요. 안 지울게니까 쉬는 시간 하세요. 마치고 나서. 자, 일단은 가등기는 공동 단독에 관한 얘기인데, 자, 가등기가요. 자, 가등기는 일단 권리 등기입니까? 사실의 등기입니까? 아까 전에 권리했잖아요, 그죠? 소유권 등등 권리했잖아요, 그죠? 표제본은 가등기 안 합니다. 사실의 등기는 가등기 안 됩니다. 자, 권리 등기다 말입니다. 자, 가등기는 권리 등기예요. 가등기는 자 권리 등기입니다. 권리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하면 예배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배 있다. 예배는 단독이겠죠, 그죠? 자,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럼 단독으로 신청하는 예배가 적용되려면은 예배적인 사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배적인 사망하는 것이 첫 번째. 자, 가등기 지금 하는 겁니까? 가등기 하려는 거잖아, 그죠? 가등기 할 때에 가등기 의무자가 성낙을 해줍니다. 성낙서가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할 때 얘가 의무자가 성낙한다는 얘기는 가등기 하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등기 하는 걸 인정했으니까 단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가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명령이란 것은요, 소정 절차에서 우리가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했을 때 결론 내려주는 형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판결, 결정, 명령, 처분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즉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과 똑같이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판결의 진정성 보장되니까 공동단도 단독. 그러니까 이것도 단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필기 하시는 분들은 요 중간 한 줄 비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등기 말소합니다.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하는데요. 자, 가등기 하는 게 권리 등기였죠. 말소랍니다. 말소하는 것도 역시 권리일 거 아니에요. 자, 가등기 말소도 권리 등기입니다.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합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배가 있겠죠, 그죠? 예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자, 단독으로 한다는 예배가 나오려면 예배적인 사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예배적인 사망의 첫 번째, 자, 가등기 지금 없앱니까? 말소하는 거죠. 말소하는데, 자, 가등기 명의인, 자, 가등기 명의인은 직급입니까? 직거죠. 직급 말소합니다. 명의인이 단독 말소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한다는 건 직거 지가 말소하잖아요. 직거 지가 말소인데 뭘 데려갑니까? 지 혼자 가면 되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 성낙을 받습니다. 명의 성낙서를 첨부합니다. 자, 지금 가등기 말소합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때 얘가 성낙을 해준다는 말은 직거 없어지는 거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외우세요. 자, 단독 신청하는 사례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 네 가지가 여러분 시험 문제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등장합니다. 어디서 어떤 주제로 등장하든 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는 사례입니다. 자, 먼저 외우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외우는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가등기 할 때에 의무자 성낙한다는 얘기는 얘가 하는 걸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단독이잖아. 자, 명령은 판결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단독이잖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가등기 말소하는 거는 공동의 원칙인데 명의인이 말소한다면 직거 지가 없애잖아.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도 되고, 자, 명의인이 성낙해줬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거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되고.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 먼저 뽑아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요거는 요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등기를 신청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신청하죠. 자,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당사자는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그럼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요, 둘이 가든 혼자 가든 어쨌든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관계는 당사자 이단이다. 아니죠. 그럼 이해관계는 원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해관계는 신청을 못합니다. 직접. 근데 이해관계는 직접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직접 등기 신청 못합니다. 유일하게 가등기 말소만큼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신청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단독으로 한다 그거 플러스 주어 요거 다 알아봐두시란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유일한 예배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만큼은 이해관계도 직접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한 예배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순서대로 읽을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게 첫 번째 단어. 가등기를 두 번째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요 글자 순서대로 제가 적을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요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요게 하나의 명제인데, 자, 출제자가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절차를 주면서 묻는 장소는 첫 번째 무슨 등기 할까요? 여기를 첫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그 등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묻습니다. 여기 두 개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출제자가 묻는 거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합니까? 가등기하는 게 정답이죠. 가처분 등기한다. 요렇게 거짓말 시킵니다. 의도는 명령은 명령인데 무슨 명령? 가처분 명령이잖아. 그래 가처분 등기한다 라고 속아달라. 요게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자 가등기를 하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내가 등기는 신청하죠. 신청은 정답이잖아, 그죠? 촉탁한다. 요렇게 거짓말합니다. 의도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처분 등기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촉탁으로 속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합니까? 가등기하죠.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촉탁으로 가등기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요 단독이라는 글자나 여기서 체크했잖아요, 그죠? 판결과 똑같다고 체크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가등기한다, 신청한다 요 글자를 체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가등기 절차에서 가등기 하는 경우 이런 게 이론적으로 복잡하지만 정작 시험자가 요거 틀린다 그랬죠.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틀립니다. 여기서 틀립니다. 가처분 등기한다 요렇게만 여러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요 글자를 명시적으로 주면은 그나마 풀만해요. 여기 글자분 이제 글자를 바꾼단 말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 절차는 등기법에 따를까요? 민사집행법 가처분 절차에 따를까요? 등기법의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 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가처분 등기한다 이래 내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등기는 민사집행법이거든요. 집행 절차거든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처분 등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글자를 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글자 부분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바꾸니까 가등기하지 가처분 등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표현 바뀌는 표현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바꾸는 표현을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합니까? 가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다. 요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가등기 절차가 나왔고, 이제 본등기 절차 남습니다. 자, 본등기 절차에서 남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자, 책 한번 봅시다. 368페이지 다 끝났죠? 자, 369페이지, 여기 다 끝났죠? 그죠? 주제 잡았고, 자,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시면은요, 371페이지. 자, 가등기 실행 끝났죠? 양쪽으로 4번. 자, 그리고 양쪽으로 5번. 이거 아까 제일 먼저 했죠. 순위 보존의 효력 있다. 물권보존의 효력 없다. 그죠? 자, 요거 했고. 자, 그리고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자, 그리고 요거는 가등기권자 여러 사람일 경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지분만을 위한 본등기는 된다. 전환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자, 가등기 사용 권리 이전 등기. 가등기. 뭔 말이 감이 옵니까? 자, 거기에고요. 자, 이제 8번 여기로 온 겁니다. 8번에 왔는데, 자, 8번에 보시면은요. 자, 양쪽가로 8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본등기 신청할 때 누가 하느냐? 요 문제. 자, 뒷페이지 넘겨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랑 공동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글자 보이죠? 요거 하고, 그리고 2, 3, 4, 5, 6, 자, 3, 4, 5, 6, 이거는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자, 7번도 생략합니다. 담보 가등기에 관한 얘기도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쭉 갑니다. 양쪽으로 7번. 양쪽으로 7번 본등기 효력 이걸 해야 돼요. 중간에 나온 거는 생략하는 것이 왜 생략하느냐? 375페이지 2, 3, 4, 5, 2, 3, 4는 시험에 관계가 없습니다. 법 조문에는 나옵니다만 첨부서를 얘기하잖아요. 첨부서는 얘기는 우리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8번에 관한 판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요. 여러분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그것만 정확히 하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돼요. 해결되고 자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동그라미 7번 담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고 그리고 8번에 다른 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경우 있죠. 이거는 민법을 하고 와야 돼요.
자, 담보 가등기입니다. 자, 담보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 실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담보 가등기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 담보 가등기권자는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꽃놀이 패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경매를 집어내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걸 또 선택할 수 있고, 청산을 하고 나서 본등기에서 소유권 넘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관한 얘기, 그 얘기는 민법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다른 원인으로 본등기했습니다.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을 때 혼동으로 소유권 이외 권리를 소멸합니까?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하면 가등기 해놨습니다. 자, 본등기하면 소유권 넘어오죠. 본등기하면 소유권 넘어오는데 본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했을 때 가등기권자가 있죠. 소유권자 됐죠. 그럼 소유권과 가등기가 동일인에게 귀속됐습니까? 자, 가등기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 지급했습니다. 본등기하면 소유권 넘어오죠. 본등기와 소유권 넘어오는데 본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등기 했을 때 혼동이 생겼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시에 귀속했잖아요. 소유권 혼동이 생겼습니다. 가등기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원칙이죠. 에이, 혼동이라 혼동을 그랬잖아요. 혼동이니까 가등기를 소멸한다, 그죠? 소멸한다 원칙이죠. 원칙인데 예배대로 소멸 안 하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멸하는 거는 본등기할 원인과 별도의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이 같을 때 얘기입니다. 매매를 하고 나서 가등기 해놓고 잔금 치르고 나서 본등기 해야 할 걸 소유권 이전등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죠. 같은 원인과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다른 원인이라면 소멸 안 합니다. 두 번째, 혼동을 같은 원인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이 있다면 소멸 안 합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한 얘기는요, 민법 혼동이라는 논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민법 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는 민법 하고 나서 오세요. 요거는요, 제가 지금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풀이 보기 문항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로 설명했는 거 이걸 제가 정상적으로 설명한다 해봤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기 문항으로 볼 거예요. 보기 문항 속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 다릅니다. 이해관계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을 한다 안 한다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본능이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보기 문항으로 볼 거예요. 근데 남는 게 뭐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본등기 효력해가지고 중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 처리 나온단 말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남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행해진 격려된 등기 처리 있죠. 요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뭐 나왔느냐 하니까 본등기 절차에서 제일 지금 376페이지 제일 하단부 양쪽으로 7번 요거하고 지금 남은 게 앞으로 갈게요. 373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양쪽 걸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그거 남았단 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요 부분하고 중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 요거 남았단 말입니다. 자, 요거 남았는데 자, 먼저 373페이지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관한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제가 먼저 여기에 필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눈으로 봅시다. 자, 먼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자, 일단은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를 할 수도 있죠. 자, 소유권 가등기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됩니다.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여기서부터 자, 2번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 1호 1일자 언로합니다. 자, 요렇게 가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입니까? 단독의 원칙입니까? 공동이죠.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찾습니다. 자, 권리자가 누굴까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갑에서? 그러면 권리자는? 의무자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 치르고 본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본등기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3월 1일 이렇게 본등기 합니다. 자, 이렇게 본등기를 합니다. 자, 본등기도 공동이겠죠? 어디서 어디로 소유권 갔습니까? 갑에서 올라갔죠? 자, 권리자는 누구? 의무자는 누구? 오라. 해놓고 보니까 가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 본등기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 같습니까? 원래 같은 겁니다, 이거예요. 미리 하죠. 가등기는 미리 하죠. 누가 미리 합니까? 본등기 할 사람이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 본등기 할 때의 권리자, 의무자는 원래가 같은 겁니다. 자, 같은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말입니다. 가등기에 겸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이죠.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집이 부여하면 가등기 할 때 의무자였습니까? 가등기 할 때, 가등기에 겸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등기에 겸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의무자 이 사람은 가등기 할 때 의무자였습니까? 가등기 할 때 의무자 이 사람이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변수를.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본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 3번에 소유권 있죠. 2월 1일 A에게 팔아먹었을 때, 자, 이 A라는 사람에게 중간 처분 등기입니다. 자, 이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이전 3월 1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먼저 말소가 돼야 됩니까? 자, 절차가 살려두고는 못 적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소유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려두고는 못 적어요. 그럼 이거를 적으려면요, 이거는 먼저 말소를 해야 됩니다. 먼저 말소를 하고 그럼 소유권 갑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을로 소유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등기에 겸 본등기 할 때에 중간 처분된 제3소유자 이 사람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 있다 없다? 먼저 날렸잖아요. 지금 말소된 상태이지 이 사람이 의무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소유자 A라는 사람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 말고 전세권 예를 들어 볼게요.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갑으로 된 상태입니다. 자, 전세권도 가등기 가능하단 말입니다. 을구에 자, 1번 전세권 설정 가등기 1월 1일자 을로 합니다. 자, 어쨌든 가등기니까 어쨌든 공동으로 하는 게 맞겠죠. 자, 요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권리자는 의무자는 요래 돼 있겠죠, 그죠? 자, 나중에 전세 잔금 9천조입니다. 자, 이 집이 지금 시세가 3억짜리다 말입니다. 3억짜리 집에서 을이라는 사람하고 전세 보증금 1억을 해서 전세금 설정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1월 1일자 성금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3월 1일자 잔금 9천 주고 전세금 설정하자라고 했는 거예요, 지금. 그래 1월 1일 성금 1,000만 원 주고 가등기 해놨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자 잔금 9천 주고 전세금 설정 등기 할 수 있겠죠? 자, 전세금 설정 등기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3월 1일, 자, 3월 1일 을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본등기 합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누구? 을. 의무자는 누구? 가. 오라. 해놓고 보니까 똑같죠? 이게 원래가 같은 겁니다. 가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원래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본등기 하기 전에 집 팔아먹을 수 있죠. 자, 여기 소유권 이전 2월 1일 A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집 살 당시에 가등기 된 권리를 봤습니까? 있잖아요. 가등기 존재를 알고 샀죠. 가등기 존재 알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3억짜리 집을 갑한테 집을 살 때 매매 대금은 얼마 줄까요? 얼마 줄까요? 3억 다 줄까요? 1,000만 원 받았잖아요. 1,000만 원 까야지. 그러니까 2억 9천 줍니다. 2억 9천 준다는 얘기는 가등기를 안 하는 겁니까? 가등기 안고 산 거예요. 자, 가등기 안고 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을 줍니다. 어린한 사람은.
집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어쨌든 잔금 주고 전세권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뢰라는 사람은 잔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 3월 1일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의뢰라는 사람은 잔금 9천은 누구 줄까요? A 줄까요? 갑 줄까요? A 줘야지. 현재 소유자 A 줘야죠. A 줍니다. 그럼 A한테 잔금 주고 나서 그럼 이 의뢰라는 사람은 A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이 A라는 사람은 얘는 가등기 안고 샀잖아요. 지금 존재를 알고 샀잖아요. 존재를 알고 잔금도 받았잖아요. 그럼 의뢰라는 사람의 잔금 9천은 누구 줬어요? A 줬잖아. 그럼 A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돈은 받고 본등기는 안 해주고 이게 됩니까 지금? 돈은 받고 본등기는 못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고 샀다는 얘기는 안고 샀잖아요. 가등 본등기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잔금 받았잖아요. 그럼 A가 본등기 해줄까요? A가 본등기 해주겠죠. 그럼 A가 본등기 해줍니다. 제3사회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저거하고 이게 차이가 났잖아요. 왼쪽에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에 주는 중간 처분등기 중에 제3소유자죠. 제3소유자는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못 되죠 지금. 이게 제3소유자는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 있죠 지금. 이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할 때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묻는다면 누구를 물을까? 제3소유자 될까 안 될까? 이거 묻겠지. 저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된다 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제3소유자 이 사람이 못 되는 이유는 본등기와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자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라는 사람은 소유권입니까? 아니잖아. 소유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경료된 이 소유권은 날립니까? 안고 사버렸잖아요. 얘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세권 소유권 아니기 때문에 제3소유자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자 어디 필기하느냐 373페이지 제일 위든 제일 밑에다 공간 찾으세요. 자 두 줄로 적을 거고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한 3조 정도 한 30장 정도 더 갑니다. 결국 자 세 줄 더 갑니다. 자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시 의무자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의무자 얘 찾는 문제입니다. 찾는 문제인데 자 가등기가 첫 번째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여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요때 의무자는 누가 돼요? 가등기 시의 의무자이지 요때 제3소유자 얘는 OX 안 돼. 그런데 소유권 아닌 권리다 말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누가 될 거냐 말입니다. 가등기 당시 가등기 할 때의 의무자 얘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 있습니까? 있고 제3소유자 얘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도 있지. 그러면은 차이점은 답은 결국 요거네. 얘는 똑같으니까 이걸 내면은 문제가 안 되지. 무조건 이거는 맞는 거지. 요게 답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답을 만들기 위한 정답 결정 요소는 여기서 결정을 하겠지. 가등기가 무슨 권리냐 여기서 결정하겠지. 이제 이론은 여러 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 설명하는데 이제 이걸 문제를 만들면은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흰 색깔만 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흰 색깔만 본다면은 가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흰 색깔만 보면은 문제를 안 내요 이거는. 색깔 글씨는 이게 문제 된단 말입니다. 색깔 글씨는 가등기 하고 나서 본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이 한번 움직인 상황들입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이건 적지 마세요. 자, 가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가등기. 자, 분명히요. 가등기란 절차 줍니다. 가등기 절차, 본등기 절차 주죠. 여기서 의무자 이거는 물을 거 아니야, 그죠? 물읍니다. 그러면 가등기 절차 주고 본등기 절차 주면서 가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있겠죠.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있겠죠. 여기서 그냥 물으면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내요, 이거는.
그럼 여기 의무자 누굴까요? 단기를 본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 의무자지. 끝. 끝.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시킬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시험 문제가 되려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려 그러면은 분명히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기 전에 중간에 여기 한번 소유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움직여야만이 제3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선택의 경우 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된단 말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 예를 들면 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 명의 무슨 가등기 줘요. 가등기 주고 그 다음에 자 갑에서 자 A로 소유권 한번 움직여요. 소유권 움직이고 그럼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냐 이래 묻는 거예요. 이래 물으면서 자 갑이 의무자일까요? A가 의무자일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얘가 내버리면 이건 답 안 돼요. 이거는 가등기할 때 의무자 갑이었잖아요. 얘 본등기할 때 의무자 갑이죠. 갑을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잖아. 그럼 얘를 시험 문제에 내면 문제가 안 돼요. 제3자 얘를 등장시켜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자 등장했습니다.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모르지. 이게 O냐 X냐 이 문제는 여기 가등기가 무슨 권리냐를 봐야지. 이걸 O를 만들고 싶으면 소유권 아닌 전세권 이거 주면 되지. 그럼 이거 맞잖아요. 틀리게 만들고 싶으면 소유권 줘버리면 되지. 이거 틀려버리잖아요. 그 시험 문제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요 항상 소유권을 움직이고 제3소유자 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O냐 X냐 문제는 가등기 종료 가지고 장난친다고 합니다. 문장 구조가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가등기하고 정례라 소유권을 움직이고 그냥 본등기 나옵니다. 의무자 물어요. 그 제3소유자 얘가 등장했나 안 했나 보고 등장했다면 가등기와 소유권 있냐 안 있냐 여기를 키워드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글자 보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딱 내는 게 딱 고정입니다. 이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항상 요래 내요. 항상 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결정 문제 끝났고요. 자 이제 남은 게 뭐 남았냐 하니까 요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걸 외우는 겁니다. 요걸 외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나면 문제를 풀려요. 자 이제 자 중간 처분하기 처리 문제인데 중간 처분하기 처리 문제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376페이지 제일 하단부 얘기입니다. 자 제일 하단부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이거부터 377페이지 그리고 378페이지 동그라미 리얼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어쩌냐 정리 잡아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잡아내는데 자 내용을 글자로 외운다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겠죠 그죠? 이 글자로 외운다 이건 절대 답이 아니고 자 이거를 잡아내는 원리를 갑니다. 자 원리를 가는데요. 자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조금 돌아갑니다. 원리를 해버리면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원리를 하기 전에 좀 돌아갑니다. 설명은 복잡합니다. 결론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다룰 얘기가 뭔 얘기냐 말입니다.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지웁니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각구의 자 현재 1번 소유권 보죠. 자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자 한 1월 10일자 잡을게요. 자 을 합니다. 자 요렇게 가등기가 제일 먼저 가등기 해놨습니다. 자 본등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죠? 자 본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등기 하기 전에 자 여기 중간에 처분할 수 있죠. 자 처분할 대표적으로 소유권 팔아먹다 칠게요.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줄 수도 있고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다 가능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칠게요. 2월 1일 A를 했습니다. 자 요 등기를 이제 두 번째였습니까? 자 요 등기는 가등기 하고 나서 본등기 하기 전입니까? 그럼 요 등기를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 요거를 중간 처분 등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중간 처분 등기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자 본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본등기를 자 잔금을 주면은 자 소유권 이전 3월 1일 요렇게 을로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요, 날짜, 번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적은 거는요, 등기한 날짜 순서입니다. 가등기 제일 먼저 했습니까? 중간 처분등기 두 번째죠? 본등기 세 번째죠? 자, 날짜 순서는 이렇습니다. 권리 순위를 따질게요. 자, 본등기는 몇 순위? 2순위. 중간 처분등기는 몇 순위? 3순위. 그럼 요 두 개 순위는요, 순위는 어느 게 빠릅니까? 본등기가 선순위입니까? 중간 처분등기 후순위죠. 그러면 요거까지 의미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보다 먼저 했죠. 먼저 했지만 본등기보다 후순위죠. 본등기는 중간 처분등기보다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죠. 그럼 비록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순위가 되는 요 중간 처분등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비록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인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순위가 되는 중간 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중간 처분등기 운명은 요 본등기와의 관계가 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요 두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요 관계가 자 양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를 굳이 날릴 필요는 없죠. 양립할 수 있지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얘기니까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은 후순위로 살아남으면 되지. 그런데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빠른 건 날릴까요? 늦은 건 날릴까요? 늦은 건 날릴까요? 어느 게 늦어요? 중간 처분등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면 중간 처분등기 운명은 직권 말소된다는 운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비록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가 되는 본등기를 할 때에 먼저 했지만 후순위가 되는 중간 처분등기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진다. 후순위가 되거나 직권 말소된다는 둘 중 하나의 운명을 가지는데,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이냐 결정은 요 두 개의 관계가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따라 운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운명 결정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립이 판단이 돼야만의 운명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립 문제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양립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 책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379페이지 보세요. 379페이지에 뭐라고 됐냐니까 권리의 양립 문제,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권리의 양립 문제 이게 정리된 거예요. 자, 권리의 양립 문제 정리됐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먼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게요. 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저당권은 전세권하고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저당권은요, 일단 양립이 되죠?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립이 됩니까? 자, 전세권과 지상권은? 이제 목소리 점점 작아집니다. 자, 원리가 이용권은 서로 양립이 안 돼요. 이용권은 서로 양립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사례를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위를 두드리세요. 위를 두드리면 밑에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용권과 이용권은 서로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그러면 서로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세권과 전세권 양립 안 되죠. 전세과 임차권 양립 안 됩니다. 전세를 줘놨습니다. 전세를 줘놓고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임차를 주고 나서 너희들 둘이 같이 살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용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이용권은 서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소유권도 이용권 성질이 있습니까? 소유권도 이용권 성질이 있습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소유권과 전세권은 적어놨잖아요. 안 된다고.
내가 내 집을 A한테 전세 주고 나서 세입자 살고 있죠.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소유자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그 얘기잖아, 지금. A한테 전세 주고 네 살고 네 집에 살아. 내 빌려줬잖아. 그리고 나도 소유자니까 나도 이용권 있잖아.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죠, 그죠? 소유권과 저당권 양립될까요? 제가 지금 소유권 전세권 양립되느냐 물었을 때 뭔 생각했죠, 그죠? 뭔 생각했습니다. 그 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립된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 양립 문제 아닙니다. 소유권과 저당권 양립될까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죠?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뭔 생각 머릿속에 떠올랐죠, 지가. 떠오른 그것 때문에 양립된다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든가 양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소유권과 저당권 양립되느냐 할 때 내가 집 사면서 융자받은 거 생각했죠, 지가. 그건 양립 문제 아니에요. 소유권과 전세권 양립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이 해준 거 생각했잖아요.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 양립 문제 개념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 적어놨냐 말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자, 그 1번 보세요. 1번 권리 양립 문제는 동일한 부동산 동자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한 조건 동자 동그라미 치세요. 동시에 동자 동그라미 치세요. 3동입니다. 양립 문제는 3동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 양립 문제는 것은 자, 또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권리 양립 문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 권 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A에게 전세를 준다는 얘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익 물권으로 그런 겁니다. 자, 사용 수익권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를 줌으로써 사용 수익권을 줌으로써 자기에는 사용 수익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하고 A하고 양립되느냐 이걸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방금 그 동그라미 때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랬죠. 동일한 조건을 따지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를 파생시켜준 모권리에 해당하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은 파생된 자권리에 해당하잖아요. 파생시켜 준 사람과 파생받은 사람은 조건이 다르잖아요. 조건이 다르니까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고 양립 문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의 A에게 전세를 줬죠. 사용 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B에게 또다시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사용 수익권 없으니까. 그러면 이 A와 B는 동일한 부동산입니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입니까? 파생되어 나왔다는 동일한 조건 맞죠? 동일한 조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양립 안 되는 겁니다. 파생되어 나왔다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따지는 겁니다. 저당권은 양립이 된다 그랬습니까? 저당권은 전세하고 양립된다 그랬죠? 저당권 전세하고 양립된다는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의 전세를 줬다 하더라도 처분 권능은 남아있잖아요. 처분 권능은 남았다. 이게 5억짜리 집이다 말입니다.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자, 처분 권능을 담보로 해서 C에게 저당권 설정하는 건 가능하지. 그럼 이 C와 A는 동일한 부동산 맞죠? 갑으로부터 동일한 조건 맞죠? 동일한 조건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양립이 된다. 이게 양립 문제입니다. 갑하고 C하고는 양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립 조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갑하고 A하고 양립되느냐? 그러면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양립된다, 안 되나? 그건 양립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립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가는 얘기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자, 요게 뭐냐니까 그게 2번의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가는 얘기입니다. 2번과 3번.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큰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밑번 얘기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을요, 전세권, 담보권 이런 것들을요, 용인 물건, 담보 물건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제한 물건입니까? 묶어서 제한 물건이죠. 자, 그럼 제한 물건은 제한을 하죠. 무슨 권리를? 소유권을 제한하죠. 그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내용을 가지는 소유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즉 완전한 내용, 사용, 수익, 처분 권력이 다 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제한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요거 내용 중에 하나를 제한하는 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의 어력에 다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동일한 조건하에서 완전한 소유권과 이거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압류라든지 가압류, 압류, 자처분 요런 것들을 묶어서 처분 제한이라 그럽니까? 제한하죠. 제한합니다. 무슨 권능을? 처분 권능을 제한하죠.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요게 제한되고 있잖아요.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가처분 요게 있는 상태에서 제한이 없는 완전한 처분 권능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소유권과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소유권과 이거 양립 안 되죠. 소유권과 이거 양립 안 되죠. 그럼 소유권과 양립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모든 등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모든 등기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유권 전세권 양립? 안 돼요. 소유권과 가압류 양립? 안 돼요. 소유권과 경매? 안 돼요. 그럼 소유권과 그러면 뒤에 뭔 말이 나오든 무조건 안 돼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날아갑니다. 자 물어보세요.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이란 것은 후순위가 되거나 직권말소된다는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는데 양립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양립이 되면은 후순위가 되고 양립이 안 되면 직권말소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중간 처분 등기는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등기가 소유권일 때라는 말이 나와버리면은 중간 처분 등기는 뭐든지 다 직권말소 이래버리면 되지.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주어지면은 보기문항 속에서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이것만 판단해버리면 중간 처분 등기는 그것이 뭐가 나와있든 한 방에 다 무조건 직권말소 이래버리면 됩니다. 잡았죠 그죠? 자 다 말소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중간 처분 이거 두 개 양립 안 되면은 왜 이거를 직권말소해야 돼요? 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해요? 본등기 직권말소 안 하고 양립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날아가는데 왜 굳이 이걸 날리냐 말입니다. 후순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 처분 등기를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절차를 주어졌는데 이 조건을 따져보니까 이 조건이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전제가 주어지면 말소 안 하겠지. 두 번째 자, 요 중간 처분 등기가 가압류가 가처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처분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초등기입니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초등기죠. 소유권 안행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죠. 자, 요렇게 됐다면 이 소유권에 대한 거죠. 그런데 요것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처분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었다는 얘기지. 그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었다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가 여전히 효력이 미쳐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 등기가 다 날아가는 게 맞는데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지든지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건 주어지면 말소하지 않는다. 예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말했던 얘기가 자 378페이지 박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박스 속으로 자 1번 얘기가 요거 적힌 거예요 지금.
1번에 여기 적혀있고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계된 중간 처분등기입니다. 자, 본등기가 무슨 권리입니까? 소유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이죠. 그럼 중간 처분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다 날린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직권 말소한다. 원칙. 예배전은 말소 안 되는 게 두 가지겠죠. 자, 기억해서 가등기 전까지만 비추거세요. 니은 당해 가등기를 목적 6글자만 비추거세요. 그 두 개만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갔을 때,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중간 처분등기 날릴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다 날린다는 대원칙을 딱 잡아두고 보기 문항 속에서 가등기 전이라는 글자가 있다, 또는 가등기는 목적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살려두고 그런 조건 없으면 무조건 날려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요거 두 글자 찾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중간 처분등기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복잡하죠, 그죠? 논리는 복잡하지만 시험장에 답 찾는 거는요, 그 두 글자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처분등기에서 가등기에 관한 얘기는 다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한 10분 만에 끝납니다, 이제. 10분. 자, 가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382페이지. 자, 가처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시험 이제 가처분만 나오면 여러분은 긴장합니다. 자, 긴장하는데 가처분에 관한 얘기는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한 10분 설명합니다만은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답되는 글자는 딱 3개입니다. 3개 그 글자 찾는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뭘 묻느냐 말입니다. 가처분에 관한 얘기 나오면 묻는 거는 100% 이겁니다.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견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입니다. 자, 등기부는요,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조. 자, 갑 이 상태 출발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으니까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사건입니까?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사건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선지급을 했다 칠게요. 자,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가자 그렇습니다. 자, 하러 가자 그러니까 얘가 싫어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법원에 갑니까? 자, 법원에 갑니다. 자, 법원에 갈 때는요, 피고 재산 묻고 두고 시작합시다. 뭐가 들어갑니까?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처분 들어갈 수도 있죠. 돈 목적이라면 압류, 돈이 아니라면 가처분이죠. 그럼 이 어려운 사람 돈 받으려고 합니까? 소유권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가 이제 법원에 갈 때는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자, 가처분 신청합니다. 자, 누가 신청했습니까? 을이. 어디에? 법원에. 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는요 촉탁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한다 이러지는 말한 얘기입니다.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번 가처분 들어간다 말입니다. 가처분 소송 넘어갑니다. 자, 가처분은 피고 재산 묶어 두자 그랬죠. 피고가 갑이자는 거죠. 갑의 재산 묶어 둡니다. 금지 혐의가 들어가요. 팔아먹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담보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등등등 일체 행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든지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자, 라고 하면서 누가 가처분 하고자 합니까? 을이 뭐 하려고? 소유권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피보전 권리가 들어갑니다. 피보전 권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누가 가처분 합니까? 을. 요렇게 가처분 등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요, 이 마지막 수업 시간 초과하면서까지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는 여러분의 실무에 갔을 때 가처분 등기 나옵니다. 가처분 등기 나오면요, 모든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피보전을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매든 뭐든 간에 어떤 게 권리 분석 들어간다면요, 가처분에 관한 권리 분석을 한 결과로 나면요, 항상 피보전 권리 여기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보다 빠르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있고, 경매 등기보다 늦더라도
살아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피보전 권리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현재 이렇게 가처분 해놓고 이제 소송 쭉 절차 쭉 진행합니다. 자, 소송 절차 쭉 진행했습니다. 을이 성 나왔습니다. 을성 나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이행하라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요런 을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 을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전 등기 하고 나면은 목적 달성했습니까? 목적 달성하니까 요거 등기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근데 요런 시험 문제는 안 낸다.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집어넣어요. 무슨 변수를 집어넣냐? 자, 요런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소송이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죠. 시간적 갭이 요 기간 동안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처분 해놨을 뿐이 소유자는 있으면 갑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자, 제3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 결과 나올 때까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A한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 3번에 소유권 이점 매매 A 요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제3자에게 소유권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성소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고 싶죠, 그죠? 자, 하러 갑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분명히 갑에서 을로 넘기라 그랬죠. 갑에서 을로 넘기로 가버리니까 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먼저 날리면 되죠. 먼저 날리면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날릴까요? 판결은 분명히 을한테 이전 등기하라 그랬지 A 거 날리란 말이 없었어요. 요거 가지고 날린다라고 하고 싶은데 피보전해놓은 권리는 소유권 넘기겠다는 얘기를 보전해놨지 제3자가 말소하겠다는 얘기를 보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말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또 살려놓으면 이전 등기는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너는 지금 요거 지금 하고 싶잖아, 너가 지금. 요 등기 너 지금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여기 있어서 못하겠지. 그래서 요거 말소도 하고 싶지. 근데 어느 하나 먼저 하지는 못하겠지. 못하겠으니까 동시에 같이 가져와. 동시에 같이 가져오면 내가 한 방에 정리해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라 그럽니다. 자,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 이 A는 몇 순위? 3순위. 이 을은 4순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2순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 2순위 되죠. 같이 보게 되면 어느 게 빨라요? 을이 빠르죠. 을이 빠르니까 같이 보게 되면 을이 빠르니까 요거를 말소하는 거 하면서 동시에 등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그 문제 하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라 그런 겁니다. 그럼 어쨌든 동시에 신청해서 자 요거 말소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요 가처분의 목적 달성했습니까? 목적 달성했죠? 목적 달성했으니까 요 가처분 등기 자체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 말소해 준다 말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직권 말소. 자, 요게 가처분에 관한 얘기 다입니다. 다인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거는 뭘 묻느냐 말입니다. 이 등기는 시험 문제 안 물어요. 왜? 이 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입니까? 판결에 따른 등기는 당연히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요 등기는 단독을 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일반 판결의 원칙 똑같아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묻는 거는요. 뭘 묻느냐? 요 등기 말소 요기를 묻습니다. 요 등기 말소 요기를 묻습니다. 자, 이 등기 말소를 묻는 이유는 일반 원칙대로 해결된다면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물을 거예요. 원칙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절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자, 일단 등기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신청한 등기입니다. 내가 등기를 할 때 신청했다면 말소도 신청합니다. 즉 들어오는 절차와 나가는 절차는 같아야 됩니다. 촉탁으로 등기했다면 말소도 촉탁으로 돼요. 직구로 등기했다면 직구로 말소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 등기는 왜 직구로 말소하느냐 말입니다. 자, 일단은 요 등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촉탁 들어왔죠. 나갈 때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이죠. 원래 촉탁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촉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촉탁이 직권이죠. 원칙과 다른 현상입니까?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거짓말 항상 요래합니다.
내가 신청한다 요런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항상 여러 거짓말 합니다. 그럼 왜 직권을 말소하느냐니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요 등기를 실행하죠. 요 등기를 하면서 요 가처분에 대한 목적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죠. 이 등기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사실을 아니까 직권하는 겁니다. 요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게 답이고, 두 번째, 자 여기를 왜 이걸 묻느냐 하니까 요 등기는요 신청입니다. 이걸 왜 묻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A에게 한 혐의가 갑이 팔아먹었다 그랬죠. 팔아먹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전시해 주는 것도 가능하죠. 저당을 설정하는 가능하죠. 이렇게 적극적 처분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갑의 소유권에 가처분 들을 수도 있죠. 경매 들을 수도 있죠. 압류 들을 수도 있죠. 가압류 들을 수 있죠. 점점점. 그러면은 가처분 이후에 경유되는 등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전세권도 저당권도 가압류도 가처분도 이런 수많은 등기 종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수많은 등기 종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신청을 해야 말소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들어오면 촉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촉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신청을 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되는 절차가 일반 절차가 다른 특수한 절차 성격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묻는 겁니다. 여기를 물을 때는 항상 여기는 직권으로 한다 요래 거짓말 하든지 촉탁한다 요렇게 거짓말 합니다. 되겠습니까? 가처분 절차에서 묻는 거는 딱 두 개다.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되는 절차하고 가처분 등기 자체 말소되는 절차 요 두 개를 묻는 겁니다. 답은 요거고 거짓말은 요런 단어입니다.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요거하고 마칠 겁니다. 마칠 거예요. 자 가처분 절차에서 시험 문제 물으면은요 딱 세 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처분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이죠. 자, 두 번째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는 어떻게 돼요? 신청이죠. 자,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가처분 이후 등기는 다 말소되는데 자, 세 번째 가처분 등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존재가 주어지는지 또는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 주어지면 요거는 말소 안 됩니다. 등기 실행되는 시점은 가처분 등기보다 나중에 하지만 순서가 빠르다는 조건 주어지면 말소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절차를 물을 때는 이렇게 물을 것이고 등기가 주어지고 박스가 주어지고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100% 요거 주어진다. 요거를 풀 때는 여기를 보면 된다. 가처분보다 늦었냐 빠르냐 대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나 없냐 요거 보면 됩니다. 가처분 늦다면 말소가 됩니까? 말소되죠? 신청해서 말소하죠? 가처분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면 말소해야 하나요? 안 하죠. 대항할 수 있다는 조건 주면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 요 글자가 필요합니다. 요 글자. 말소되는 절차를 묻는다면 요 글자. 말소되는 절차를 묻는다면 요 글자. 요거냐 요것만 이으시면은요 답 맞추는 거는 다 맞춰집니다. 시험 문제 답은 다 맞습니다. 단지 보기문화 딱 3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단지 이제 조 내용 가지고 보기문학에서 어떻게 표현지 조 글자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찾아내면서 일단은요 찾아내는 연습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할 거니까 일단은 외우는 건 여러분은 조기까지는 해오셔야 됩니다. 조기까지만 해오시면 다 외우는 놔두면서 절차는 다 풀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처분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
마치고 자 저들의 이 신청 이거는 원래 서반합니다. 서반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처분까지 해서 자 가득 저자 등기법 절차를 다 마친 걸로 합니다. 다 마친 걸로요. 자 마친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문제 풀이 들어갈 때는요. 자 문제 풀이 제가 문제지 교재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별도로 저 카운트 이야기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예습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예습 반드시 오시고 여러분들 예습할 때요 제가 분량을 좀 많이 들 겁니다.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래 풀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요 자 1페이지부터 자 10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100페이지 다 풀려면 1번부터 다 풀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1번,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한번 가고 시간에 남으면 중간에 5번, 15번 이렇게 건너 있죠. 이렇게 채워가세요. 자칫 여러분이 1번, 2번, 3번 풀다가 시간에 부족해버리면 앞에는 한 20문제 풀고 뒤에는 아예 못 풀고잖아요. 그럼 그 범위를 생각 안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번,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고 시간 나면은 중간에 채우고 더 시간 나면은 3번, 7번 요래 푸시고 그렇게 풀으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진도 나갈 범위까지 한번 보고 오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수업 진행할 때 제가 뭔 말할 때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요. 기본서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서 찾아가면서 이 글자가 이렇게 표현됩니다라고 그거 매치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